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좀비 미포 강의는 이번 47강을 마지막으로 종영합니다. 요즘 시험은 더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빡스형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빡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화연인의 민박, 민법 빡스형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예약 없이 성수기에도 언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좀비 민법 마지막 제47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나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죠.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원세도시민법 원시민 제64강과 65강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문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에서 탈법적 목적이 없어도 사실은 배우자가 하는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죠. 법률론만 허용됩니다. 2번,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사자는 정확히 구분소유했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각자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이걸 동시행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무효인 명의시세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해당한다 틀렸죠. 우리 예전에 103주 무효 아닌 거였죠. 이것을 강강호 신조 왜였습니까? 강제집행, 강박, 허위표시, 그 다음 신의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입니다. 103주 무효 아니에요. 따라서 불법인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리을 명의수탁자 무효죠. 네, 무효인 사람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실명법의 엄청난 특징이겠죠. 수탁자 무효이더라도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갑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조세포탈, 강제입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럼 배우자 간 유효가 되는 거죠. 배우자 을과 명의사기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이때는 명의신탁이 예외적 유효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는 대내적이죠.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 되고 대외적, 즉 제3자에 대한 소유자는 수탁자 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가리는 갑이 소유자, 제3자, 뭐 병정, 무 나오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소유권 주장을 썼습니다. 갑과 을 가리는 갑이 소유자죠. 2번.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가 판례죠. 그러니까 갑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벌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에게 매도해도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닙니다. 3번 정 나왔죠. 그럼 정에게는 을,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3번 정의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조항권 행사할 수 없다죠. 을만 직접 할 수 있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 가능하고 직접 할 수 없습니다.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의 배신행에 대한 적극가담 나오면 103조 무효죠. 제일 그때 무효 맞습니다. 5번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죠.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평은 악이라도 X토지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러죠? 소유자 을이 100 유효니까 병도 무조건 100 유효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갑은 그 다음을 중요합니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그럼 배우자이더라도 무효입니다.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탁 약정을 하고 약정 무효죠?
그 자신의 X 건물을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등기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틀린 거죠. 1번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라 갑은 을에게 물권조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시작 해지, 무효라 해지할 수 없죠. 따라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소탁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이 점유는 타주 맞죠?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그럼 실명법의 특칙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쉼표 D 맞았습니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어도 유효죠. 5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극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수탁자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기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물권조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의 물권조 청구권은 영구히 소멸했어요. 근데 다시 을에게 소유권이 오잖아요. 그러더라도 갑의 물권적 청구권은 영구히 소멸했으니까 이제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청구할 수 없다. 없다가 판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자간 명의신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겁니다. 자, 먼저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고 그리고 갑이 병 소유 X 부동산을 매매하죠. 그리고 병에게 돈을 주고 부탁했죠.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해서 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럼 명의사 약정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을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이런 말 없죠. 그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병이 되는 거죠. 그럼 병은 을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병 사이 매매는 유효니까 갑은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등기 안에서 물권자가 아니니까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을은 무효라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이 을 등기 말소한다 그랬죠? 그럼 갑은 병을 대위해서만 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우리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러죠? 이제 실명법 4조 3항의 엄청난 특징이죠. 1항 2항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으니까 악이 3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을이 무효 0이더라도 제3자 정은 악이라도 100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은 신탁자 갑이 매매계약을 다 체결했죠.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제목처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4번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유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 병으로 나옵니다. 병소유 부동산을 누가 매수했죠? 신탁자 갑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예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자죠.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할 수 없죠.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답니다.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을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병을 대위해서만 가능하죠. 4번 병이 소유자죠. 따라서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병이 소유자라 을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말소 청구 대신 진정 명의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았고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건 보호 안 되죠. 법률혼란 보호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명의태 약정 유효 틀렸죠? 여전히 무효입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이 30의 문제인데 30의 문제에서 지금 초록색 무효란 말을 안 써줘서 이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제가 초록색 무효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초록색 빼고 나머지 원래 문제와 똑같습니다. 초록색 무효만 제가 집어넣어요. 자, 5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무효인 명의태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거의 병으로 나옵니다. 그럼 누가 매수했죠? 신탁자 갑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명의 신탁. 다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다 무효죠. 1번 갑을 사인 명의사 약정 무효입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직접 청구 못하죠.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4번처럼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2번처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죠. 따라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태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마쳤다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악이더라도 부동산 취득하죠. 왜냐하면 수탁자 을이 무효이지만 을과 거래한 제3자 정은 사주 사망 특칙에 따라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악불문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제가 30의 문제를 무효라고 변형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명의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유임했다 해서 유임행위라죠. 자, 병에게 X부동산 있는데 갑이 이걸 사고 싶어요. 근데 해외 출장 중이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고 갑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수탁자 을에게 매수자금을 다 제공해서 을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따라서 수탁자 을이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럼 돈도 수탁자 을이 주겠죠. 등기도 병에서 을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수탁자 을에게 모든 걸 다 맡겨서 이게 제목처럼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그럼 약정은 뭐죠? 갑과 을은 하지 말아야지 됐죠? 자, 그럼 병은 일반적으로 갑과 을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병은 을과 매매하고 돈도 을에게 받았고 등기도 을에게 갔으니까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선이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위가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명의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완벽히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병도 부동산 소유권 청구할 수 없고 갑도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청구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한 거 외웠어요. 여기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신임 명의신탁 X.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자,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이 있으니까 을이 정에게 팔고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오른쪽에는 사조 사망 특칙이 필요 없어요. 사조 사망은 무효일 때 넣은 말이고 여긴 을 등기가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100이죠. 100. 그럼 을로부터 100을 넘겨받으니까 정은 악이라도 100이 됩니다. 오른쪽에 사조 사망 특칙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인 병도 악이라 해보세요. 악이. 악이라면 악이 매도인 포할 필요 없죠. 그때는 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제3자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러죠? 인제 오른쪽 끝에 있는 특칙, 사조 사망 무효 특칙이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을이 0 무효이더라도 정은 100으로서 보호됩니다. 아무튼 정은 다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매 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가 악의인가를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풀어볼게요. 2009년 9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리고 수탁자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병, 매도인이 병이고 선이네요.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을 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은 갑에게 인도했네요. 그럼 누가 매매했죠? 수탁자 을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을에게 계약까지 맡겼으니까 이게 계약매인신탁입니다. 그럼 약정무효, 병이 선이라 등기유입니다. 자, 옳은 거. 1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하지 말한지 됐죠? 무효입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없죠. 2번이 정답이네요. 을이 소유자라 부동산 을소유입니다. 그럼 3번처럼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 틀렸습니다.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유효죠. 따라서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소유자라 을이 자의로 즉 스스로 부동산을 갑에게 줄 수 있죠. 5번은 을이 자의로 스스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하면 여자친구 엄청 착하네요. 갑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을이 소유자라 스스로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2번처럼 갑이 을을 상대로 부동산 청구 못합니다. 네, 5번처럼 을 소유자 을이 자의로 갑에게 넘길 수 있는 거죠.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을 통해서 경매를 받는다면 경매는 왼쪽 등기 명의신탁일까요? 오른쪽 계약 명의신탁일까요? 경매는 오른쪽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왜냐하면 자,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줘서 을에게 경매를 맡겨서 을이 경매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경매는 오른쪽 계약 명의신탁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 계약 명의신탁은 병이 악이라면 을 등기 무효죠. 근데 경매에서 차이점 딱 하나, 병이 악이더라도 악의 매도인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죠. 그 경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병이 악이더라도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계약 명의신탁 똑같습니다. 딱 하나만 달라요. 경매가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을 풀면 됩니다. 자, 7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이 갑 비용으로 매각 대금 완납하였다. 그럼 계약 명의신탁과 똑같습니다. 그 후 을 명의로 X 건물 소유권 등기 마쳤죠? 옳은 겁니다. 그럼 을 유효, 을이 소유자 유효입니다. 1번 갑은 을 유효죠. 을에 대해서 X 건물이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소유자예요.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건물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죠. 매수자금을 청구하는 거죠. X건물의 을소입니다.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대 약정의 사실을 알았더라도 수탁자 을은 X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게 계약 명의시탁과 차이점. 병이 악이더라도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 즉 매수자금 받을 수 있죠? 자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뒷부분이 틀렸죠?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죠.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죠. 뭐 타인 권리 매매도 당연히 유효가 되고 또 갑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비 민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잘 모르면 다시 좀비 민법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화연인의 민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